안녕하십니까. 조르친 훈게스란입니다. 2020년 8월 2일 아사달 씨름대회 무대장치 및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달 씨름대회를 진행하는 심판은 어떠한 복장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보았듯이 무대장치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씨름 선수가 있고, 여기에 오늘의 얘기의 주인공인 이 심판, 여기는 스모에 나와 있는, 스모를 진행하는 교지, 일본식 말로 그 심판의 그림인데요. 아사달 씨름대회는 일본 스모를 고구려 씨름을 하고 확장하고 그 제도를 많이 도입한다 했기 때문에 이런 일본 심판의 이 그림 모습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모습, 일본 스모에서 하는 이 일본 심판, 스모 심판 교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한국적이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방어하고 일본을 포용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장기적인 포석이 될 수 있는 국중대회인 아사달 씨름대회가 왜 뭘 의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설명의 이 유튜브가 분명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기대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이 사람이다, 심판.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아사달 씨름대의 모든 얘기의 시작의 전제 조건은 고구려 씨름이 벽화의 그림이 스모다. 스모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와 있듯이 이대로 갖춰 일본 열도에 전파된 것을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한국인들에게 각인시키면서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얘기는 심판의 얘기니까, 이 심판, 보면은, 흔들려. 잠깐만요. 심판의 얘기니까, 이 심판의 복장, 먼저 살짝 말씀해. 여기에 보면 여기 머리, 모자, 두건처럼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 옷에 이제 걸려있는 이 장신구들. 근데 오른쪽에 뭐 들고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착안해서 심판의 행동과 옷차림새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 아사달 씨름대회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Ancient Romanticism, 고대적 낭만주의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역사 문화적으로 방어하고 일본을 포용한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어떤 계획을 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目の前でその白鵬が古東州に敗れました。また春馬富士にも優勝初優勝のチャンスが来ています。 여기서 멈춰볼까요? すごい気迫。 자, 이 심판의 단정하고 정갈하면서 이 태도, 저는 이 볼 때마다 매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아사달 씨름 대회에서도 심판이 이러한 단정하고 절도 있고 진지하면서도 매력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복장과의 형태와 유사한
한국적 모티브를 살릴 수 있는 복장을 갖추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꺼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일본 심판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여기 이제 한국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장착하는 거예요. 여기 청동 방울이죠.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은 고대의 한국인들의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이 찾던 어떤 신성의 상징이었어요. 보통 목에 걸고 다녔죠. 이 거곡도 이 어떤 권위를 상징했죠. 옥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연용성 홍산문화 여화 문명에서 그 옥문화가 굉장히 그 일반적이었는데 그로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모두 연결돼서 전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저고. 삼저고도 이 복장 안에 포함시킬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일본식 복장이지만은 아사달 씨름대에서의 심판의 복장은 바로 고구려 고분벽가의 수렵도에 나오는 이 무사도, 이 조우관을 쓰고 있죠. 절풍이라고 하는데 절풍. 이 조우관을 그대로 만들어서 여기 머리에 씌우고, 절풍은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이 복장도 좀 문양을 이렇게 좀 넣어서 한국적인 것을 살려서 이 고구려식 복장을 화려하게 입힌다 이 말이죠. 화려하게 입힌. 좀 품위가 있게 입히고, 그럼 고구려 무사의 복장이 이 심판의 복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게 뭐 거울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이 삼저구 문양을 집어넣어서 이게 부채, 저는 신선부채라고 이름 붙였는데 신선부채를 들게 한다. 심판이 이 삼저구 같은 신선부채를 들고 이 포즈를 취하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동거울을 목에 걸게 하고 그 옆에 동시에 이 고곡도, 옥도 같이 청동거울과 함께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게 함으로 해서 이 심판의 어떤 고대로부터 한국인들이 신성시하고 그 진지하게 여겼던 그러한 물건들을 착용한 상태에서 아사달 씨름대의 심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겠다. 그러한 것이 이 무대 의상에서 심판의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왜 이런 고곡이랄지 청동 거울, 삼저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 무대 의상을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이 그림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것들은 전부 한국인의 고대의 어떤 정체성의 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요동반도인데요. 이건 요동반도고요. 여기는 여기 요하가 오르고 여기는 홍산 문화가 있는 적봉시. 지금의 여기 요하, 요서 지역이죠. 여기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시커멓게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찍혀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시라 교수, 항공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우시라 교수가 지금까지 발굴된 이 연용 지역의 청동기의 유적의 분포도예요. 이게 홍산문화와 관계가 있는 건데요. 요화문명.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의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일본 열도까지 만주까지, 만주, 몽골, 초원 모두를 아우르는 이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이것이 바로 시원 문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문명이 이 뿌리가 융성기가 홍산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8,000년에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사이였는데 지금으로부터 반만 년 전에
단군 조선이 생겼으니까 바로 그 전의 역사 시대인 거죠, 이게. 그때의 유물인 겁니다, 이게. 유적지죠. 이게 바로 중국도 인정하는 동북아시아 시원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원 문명은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은 만리정성의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목계열과 한반도와 만주와 연결되는 이 사람들의 문명이에요. 황하 문명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그런 문명인 것이죠. 현재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걸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 공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우시라 교수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이 이렇게 중국 동쪽 해안을 따라서 문명의 파도가 뻗어나가고 또 동쪽으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이렇게 만주로 그리고 북쪽으로는 몽골천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 바로 이 문명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만주와 한반도에 연결되는 이 사람들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요하 문명의 그 홍산 문화는 유목 문화가 아니고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바로 만주와 한반도와 연결되는 일본 일대까지 연결되는 이 백기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고대의 진정한 시원 문명이다. 우리는 여기로부터 우리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 문화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이 고공문화라는 겁니다. 이게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천하 제1용, 중국 사람들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옥으로 만든 거예요, 전부. 옥문화가 권력의 상징이었고, 어떤 신성시했던 그런 물건이었다. 그런데 이런 문명들의 파도를 타고 내려와서, 이게 가야 지역의 이 구지봉이죠. 구지봉의 모습인데, 거기 가면은 이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이 고조선 문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남방식 고인돌 무덤이 여기 구지봉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구지봉에 이쪽 좀 모퉁이에 가면은 이런 고인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고인돌을 열어보면은 고인돌 발굴해보면 흔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여기 이 청동 거울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을 파보면은 어디든지 흔하게 묻혀있는 게 청동 거울. 이게 뭐냐면 청동기 시대의 한국인들의 조상들의 그 족장들이 권위의 상징으로서 차고 다녔던, 그리고 홍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고곡, 그 다음에 예전 유튜브에서 말했던 이 삼조구가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본 정창원이랄지, 일본 왕실 보무창고죠, 정창원 가면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한국인들의 뿌리의식에 근간해서 역사적인 뿌리의식에 근간해서 아사달 씨름대의 심판이 이런 고곡이랄지 청동공을이랄지 삼조고의 신선부채들을 이렇게 하고 고구려 무사의 이 조과를 쓴 모습으로서 아사달 씨름대의 심판을 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아사달 씨름대 카라얀압 TV가 추구하는 아사달 씨름대에서의 에인시안 로맨티시즘, 고대적 낭만주의를 한국인들에게 불러일으켜서 문화의식을 강화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는 사회 정치 문화적인 역사적 방어 기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일본을 포용할 수 있는 기제로도 작용하고 멀리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비상을 장기적으로 포석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이 될 것이다. 심판의 복장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복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뭐 할아버지가 지팡을 짚고 있는 이제 고대의 원형이죠. 심판을 보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노인인지 뭐 노인처럼 보이죠.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심판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 관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바로 이 심판의 모티브를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인의 고대적 낭만주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심판의 복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사단 씨름대의 등장인물인 심판, 아사단 씨름판의 심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르친 훈 게스란이었습니다.